지난번에 우리 여기 B1 B61-12가 올 연말 이미 지금 실험도 했고 그거는 한 3.5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그거라서 전략핵이에요. 탑재만 하면은 사용 가능한 겁니다. 그럼요. 뭐 실전 배치가 뭐 올 연말 내년 초에 된다고 뭐 이야기하는데 이미 탑재도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내가 물어볼게. 트럼프가 장난을 한다? 중국의 시진핑한테 불려갔던 김정은이가 돌아올 때 신해주를 거쳐올 때 여기서 B-52가 동해에 떠서 보고 있었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너 손바닥 안에 있어 이 얘기지.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지금 2월 달에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좋아하잖아요. 태풍 직전이에요. 지금 정막입니다. 그러니까 바들바들 떨고 있다. 바들바들 떨고 있고 지금 저기 뭐야 북유럽의 아주 그 숲속에서 식사를 가지고 실무회담을 했는데 아무런 지금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극한 상황에서 우리 지금 또 저 대통령이 트럼프의 그 우리 대통령, 감정을 너희 대통령, 뭐 어쨌든 anyway 586 집단 너희들의 대통령, 달님들의 대통령 정말 조잡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동맹의 그 감정을 거드리고 있는. 동맹 감정은 괜찮아. 내 감정을 건드리고. 그러니까 나도 내 감정도 내가 이렇게 2,600원짜리 꽁치어 내가. 그러니까 뭐 그런 방식으로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좀 생각을 합시다. 여러 가지 지금 우선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분명히 지금 2018년 9월 이후에 9월 달 이후에 세계는 동아시아 자유화라고 하는 미국의 세계 질서 재구축, 신세계 질서가 이미 선언이 됐고 그 전에 이미 집행됐습니다. 그 구도의 그 말하자면은 그 구도를 실행하기 위한 미국 국내적인 지금 뭐 유일 강대국입니다. 그렇죠. G2가 어디 있어요? 유일 강대국에 압도적 유일 강대국이 기획한 게 아니라 이미 다 실행할 수 있는 채비가 아니라 이미 배치를 다 해놓고 선언을 한 겁니다. 동아시아는 자유화돼야 돼. 중국 너거 시간은 주되. 무역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도발, 경제적인 침탈, 그다음에 주권 간섭 이거 더 이상 용인이 안 돼. 그다음에 내부 자유화. 자유화. 시간은 줄 테니까 정리해. 그리고 그 첫 메뉴에 북한 비핵화 협조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하고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니까 뭐 주한 미군 뭐 지금 뭐 1조를 주고도 못 넣는다 그러니까 또 우리 큰 나라니까 그래 그러면은 뭐 몇천 명 다시 재배치 안 하겠어. 그 22,000명 소위 말하면 의회에서 만드는 지금 28,000명 아닙니까? 지금 다시 돌아와야 될 군대, 돌아올 미군 이거 배치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소모전을 합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2018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를 판을 짜는 게 확실하게 행보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전체주의 3종 세트, 베이징의 시진핑 전체주의 반동, 그 다음에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의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 서울의 유사 전체주의. 결국 이 전체주의 3종 세트를 문질러 버리는 혹은 약화시키는 혹은 변화시키는 이런 이제 구도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의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파니 이 구도를 전혀 못 읽고서 트럼프 개객기 자체 핵무장이 10글자를 떠들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 이거지.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든 저렇든 간에 북한이 핵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북이 핵을 가져서 저거를 우리가 핵 인질로 들어가든 우리가 핵 뭐 갖는 우리 핵은 가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미국의 확장된 억지 핵 우산 그거 잘 언론해서 얼마든지 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전제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미국의 세계 전략상으로 보면은 굶겨 죽이든지
김정은이를 예. 아니면은 예비적으로 선제 타격을 해서 침공해서 평정할 건지 이게 가장 얼전트한 미국의 태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접수 평정이 일어날 거라고. 어느 길로 가든. 그거는 지금 트럼프가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저층에 깔려있는 미국의 내셔널 어젠다가 세팅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필요해요. 예. 자, 그러면 그거 하나. 그러니까 북한의 해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D-Day가 오고 있다. 설사 예. 어떤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예. 남북한의 역학이 예. 남북한의 구조가 네.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단 붕괴가 시작됐다. 시작됐다는 겁니다. 붕괴가 이미 시작됐다. 자, 그러면은 분단 체제 붕괴가. 그러면은 첫째 아주 뭐 쉽게 그냥 우당탕탕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흡수해서 그러니까 접수해서 우리까지 같이 해가지고 미국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거 안 되죠. 왜냐하면 문재인 586 정부 때문에 안 돼요. 두 번째 문재인 586 정부 같이 지금 실질적으로는 김일성을 원수로 놓고 남북한이 연방으로 하든지 방식으로 해서 북을 섬겨서 핵 보호하에 가든 말하자면 말하자면 연방제식 통일 또 우리 문정부 친중반미 연방제 그렇지 그렇게 하는지 그걸 미국이 용인할 거라고 보는 거는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브한. 그러면은 이래서 저래서 우리가 고생할 줄 모르겠지만 그럼 세 번째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사교 전체주의가 자기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변화를 꿈꾸는 거는 그건 망상입니다. 못해요. 한 몸체인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가 이 나라의 한 지식인으로서 제안해 볼 수 있는 거 우리 김병현 교수 같이 그렇게 통일되면 돈 드니까 생각도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하도록서 우리가 그러니까 세계사의 동일한 삶의 방식인 자유민주 체제를 잠정적으로 도입을 하는 걸 전제로 분리된 상태에서 시간을 두고 구조를 깔아놓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하는 일. 몇십 년 거쳐서. 몇십 년 거쳐서. 네. 그리고 북한이 지금 600만, 70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인데 만약에 체제를 북한이 스스로든 강제적이든 외부적인 힘이든 혹은 인플로전해서 하든 이 체제를 바꾸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의 거의 4배에 해당하는 효과는 가져올 4배속일 겁니다. 저는. 그 정도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돼 있거든. 우리가 모든 노하우를 다 갖고 있잖아요. 표준 체제, 무슨 체제, 관리 체제. 이게 통짜로 그냥 이 소프트웨어가 통짜로 넘어가는 건데. 자, 핵을 놓고 김씨 사교 전체주의를 놓고 네. 여기에서 개성공단을 만든다. 금강산을 한다. 네. 그런 걸 개성공단 100개를 만들면 통일된다라고 하는 사기를 치는데 그거는 김씨 전체주의 독재자한테 그냥 비굴한 상납입니다. 네, 저는 싫어요. 그것 때문에 나 세금 내기 싫어요. 나는. 그러니까 통일은요. 우리 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분리 통일의 길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해방을 염두에 두면 체제 해방을 염두에 두면 분리 통일이 돼. 그럼 체제 해방이 되는 날, 북한 해방이 되는 날, 그건 미군이 접수 평정하는 날이에요. 그걸 D-Day라 그러자고. 그 D-Day에 대한 상상력이 이 인간들이 없는 거야. 그 지금 제일 먼저 그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통일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혹시 좌파용어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노예 해방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중세 농노 해방 그러는데 노예가 해방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liberate. 리버레이트 아니에요. liberation. 그리고 liberty, 대한민국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우리 동포의 해방입니다. 그럼요. 북한의 자유화입니다. 북한 자유화고 두 나라든 세 나라든 상관없어. 그건 다음번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김병현 교수 이야기대로 이야기하면 통일이 지상과제가 아니니 지상과제로 삼으면 안 된다.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 통일을 다시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최소한 이 시대에서
지배적 지식이 내 해가 내 권력 잡아가지고 내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했던 그런 토임을 위해 망하는 엘리트들 말고 최소한 사회의 어떤 그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 모랄한 예. 지식인의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하면은 통일은 용어를 바꿔야 됩니다. 예. 북한 해방입니다. 해방이에요. 북한 해방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통일의 문제는 우리 능력 문제예요. 네. 의사 문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통일하자 말자 네.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구조 속에서 통일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북한 해방 상황이. 그러니까 해방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때 가져야 될 우리 능력이 뭐냐? 상상력이에요. 그러면 정확히 상수로 되는 거는 우리 남쪽이 혼자 힘으로 용인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70년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주한미군의 역할이 네. 우리가 저쪽으로 진기가 하는 것도 막고 있는 것도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부적 힘의 자산을 극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간단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에도 경제학 같으면 김 교수 지금 뭐 북한 하지만은 이렇게 경제를 기적같이 망가뜨리면은 문통이 입에 달고 이야기하는 무슨 평화 그다음에 통일 이건 불가능하다. 노예의 길이다. 라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능력배 그러니까 소위 능력배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이 능력은 마인드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렇든 저렇든 통일은 어떤 모든 국가에게 있어서 통일은 가장 극단적이고 드라마틱하고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대규모의 현상 변동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 변동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존의 이 현상 변동 속에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무리 불편해도 뭐 계산하는 건 좋아요. 불편해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돈이 드니까 아예 그냥 때려치워버리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는. 그런데 우리 첫째 호떡집에 불이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부터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선동주의자들은 더 늘어날 거예요. 더 늘어나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의식과 정신과 정치 의식 사상의 틀을 갖추고 있느냐. 그리고 미약한 씨앗밖에 없죠. 씨앗밖에 없죠. 틀은 없고 몇 명 안 됩니다. 아니 조 교수랑 나가서 맨날 이렇게 깽깽거리고 있고 뭐 지금바사도 있고 뭐 김노교수 다 그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외로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은 북한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황이 우리가 마주하기 좀 두렵다고 하더라도 문명적 삶의 방식이 북한 우리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방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전체주의에 붙어서 출세하고 세금 마음대로 쓰고 뭐 이런 사람들 과연 지금같이 노골적으로 평양 믿고 평양핵 믿고 이렇게 조잡스럽게 놀 수 있을까요? 그때는 씨앗은 미약해도 이 새로운 상황의 무게 때문에 이것을 리드하는 사람들은 급속히 늘어날 거예요. 즉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자유라고 하는 이 마지막의 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정의를 내세우면서 그 다음에 지성을 내세우면서 그런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타락한 정의나 타락한 지성 앞을 보면서 천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인지합니다. 나한테 좋은 게 뭐냐? 나한테 좋은 문명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하면 된다. 그 길로 잘 살아보세요. 모일 거다. 그 길로, 길로.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인들의 의식은 우리 저변의 의식은 지금 막 깨춤 추듯이 뭐 개돼지다 뭐다 이야기 많지만은 나는 그런 힘은 우리 내부에 잠재해 있고 씨앗이 잘 뿌려지면 굉장히 급속 깊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D-Day 전에 그게 씨앗이든 혹은 조그만 구조체 얼개든 간에 이런 관점 그러니까 이게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투쟁이고 그 다음에 이게
북한 해방 이후에도 그 투쟁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북에는 김일성 영생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네. 남해는 남의 정신 실종 상태에서 남을 지배해온 그 유사 전체주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이제 중국은 아직도 무릎 꿇은 상태에서 개기지는 못하지만 이제 아직 자유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도 여전히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투쟁은 계속되는 거고 한 20년 갈 거라고. 그렇죠. 이 정신까지 완전 고쳐지는 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씨앗이나 작은 얼개를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놓고 있으면 네. 북한 해방이 일어났을 때 그래가지고 새로운 기운이 돌 때 이게 급속하게 발화하면서 성장해 나갈 거다. 이게 지금 조 교수님의 터무니없는 낙관이네. 뭐 터무니없는 낙관이 아니고 뭐 역사는 일정한 필연 속에 자유 아니에요. 예. 즉 자유 의식이 있어야 예. 역사의 구조를 이 자그마한 인간들이 사실은 항로를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자유 의식마저도 그냥 자기 감정 혹은 우물한 개구리 시야로 환치시켜서 헤매고 있으면은 필연에 묻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거는 김춘추의 용외세 외교, 그 다음에 우남 이승만의 자유에 대한 자각, 공산주의에 대한 처절하고 현실적인 인식, 즉 반공 혹은 반전체주의적 의식.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바로 지금 오늘의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 시민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 조금만 너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치지 마시고 역사를 보면은 위기는 항상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자유의지, 자유선택, 그리고 문명적 삶의 방식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하자면 극단적으로 우리의 자체 핵무장이라는 거는 첫째 남북같이 핵무장, 핵셈 이 셈법이 안 맞는 거다. 북의 핵을 억제하는 힘이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더라도. 코스트도 너무 크고 미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부 NPT 탈퇴시키는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완전히 경제 망치자는 얘기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라든지 북한 해방 이러한 흐름이 문명이 미국이 주도하는 문명이 그 전체주의 3종 세트에 대한 지금 압박 무릎 꿇기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를 못 읽고서 이제 핵무장 주장한다는 사람들의 뇌수 속에는 실은 문재인 586 집단의 관점이 고스란히 있는 거다. 그 관점이라는 거는 분단 체제가 유지되고 김일성 영생교가 그대로 유지된다. 첫째. 두 번째는 미중 관계가 옛날에 미중 밀월 관계로 다시 복원될 거다. 이게 기본적인 관점이 문재인과 똑같은 관점을 이른바 우판이 이른바 보수니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마지막 두 가지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자체 핵무장은 문재인 586 집단 같은 그런 류의 전체주의 빠리들이 대한민국을 하시라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핵을 쥐어주는 거가 돼서 인류의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게 오늘 결론 하나. 동의합니다. 예. 결론 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핵무장, 그러니까 이런 걸 주장한다는 건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관점이 문재인 집단과 같은 거예요. 자기 명찰만 지가 파서 나 우파요, 나 보수요라고 생각하셨지. 그러니까 저 이제부터 자체 핵무장 주장하고 미중 전쟁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전 반란 세력이라고 불러요. 우파든 보수든. 그래서 마지막 그분들께 엊그저께까지 저랑 같이 동지관계였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권합니다. 애절하게. 돌아오라 반란 동포요. 예. 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